마지막 오늘 주제 흉기 앞에 경찰관입니다. 네. 최근 이제 광주에서 경찰관 총격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 났죠. 그죠? 총기 사용 기준 한번 살펴보고 인천 남동구 사건하고 광주 사건하고 한번 보죠. 이 총격에 대해서 경찰관의 정당 행위,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무 집행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 경찰관 경감부는 불이건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2월 26일 날에 오전 3시 10분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사가역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감께서 신안 미상의 가해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했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차에서 내려서 정지하라고 말을 걸자 가해자가 곧장 가방에서 30cm 길이의 칼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칼 내려놓으라고 고지했지만 위협은 계속됐고 테이저건을 먼저 발사했는데 외투에 맞아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공포탄을 쏜 뒤에 재차 칼 내려놔 하고 경고했지만 가해자는 경찰관을 공격했고 경찰관은 가해자한테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가해자의 칼에 경찰관은 얼굴에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부터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볼 건데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한번 따라만 와보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무기의 사용 보면 경찰관은 범인체포, 도주방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요건을 추상적으로 적어놨어요. 추상적으로 적어놔서 현장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다만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는 안 된다. 무기를 사용할 때도 일정한 경우에만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지 그 다른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형법에서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도 헷갈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우리나라 형법은 독일 형법을 가져온 그런 타입이라서 요거 정당방위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사건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정말 까다로워요. 그리고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를 그때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정말 어려워요. 다음 강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행위를 체포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채 계속 항거할 때. 요 요건하고 잘 보시면 요 요건하고 요 요건이 플러스 돼야 돼요. 사실 요거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 명령하거나 항복하거나 명령 이렇게 하는 거는 객관적이잖아요. 한 번 명령하고 2번 명령하고 3번 명령하고 이건 되게 객관적인 요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건 추상적 요건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판단 누가 하죠? 이 판단 결국에는 판사님이 하게 돼요. 네, 그죠? 거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궤도적인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규정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하위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요.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은 10조의 4에 따라서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 발사하고자 하는 때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경찰관은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당연히 해야겠죠. 간첩 테러 사건은 별개의 얘기고 경찰관이 급습당하거나 이런 거는 미리 경고할 필요는 없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모법에 따라서 추상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네. 요것도 하위 규정 또 뭐 있냐?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네. 제가 왜 자꾸 경기법 말하고 여기 앞에는 저 비례성 말하고 여기 말하냐면 기준 자체는 되게 정확하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따지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이 경찰청 내부 기준에 따르면 평가를 하고 그 위협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의 물리력 단계가 순응한 단계인가, 단순 불응 단계인가, 소극적 저항 단계인가, 폭격 위협 행사 단계인가, 치명적 공격 단계인가. 여기 보시면 권총이라고 적혀 있는데 치명적 공격 단계일 경우에만 권총을 사용하도록 내부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치명적 공격이 이럴 때만 권총을 사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권총을 사용할 때도 경고 사격을 해야 되고 미리 알려야 되고 대퇴부 이하로만 이제 총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런 이제 총기를 사용하게 된 치명적 공격이 오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오면 이게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총기 휴대가 불법인 건 맞는데 경찰관이 공무집행하는 데 있어서 총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는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 그 상황에서 냉정하게 야, 우리 배운 게 있다. 경지법에서는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말하는 필요하고도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하고,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구나 하고 순간 판단할 경찰관이 없습니다. 네. 이런 급박한 순간에는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투철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진 분들이 경찰관들이세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복잡한 조문, 그리고 하위 법령, 내부 기준까지 모두 판단해서 할 여력이 있습니까? 이처럼 복잡한 규정 때문에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적인 농담도 있습니다. 권총을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요. 권총을 쏘는 게 아니고 던지는 거래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자조적인 농담을 해야 돼요? 이번 광주처럼 경찰관이 꼭 다쳐야 총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법원은 그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총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였냐? 우리 형법 이론상 정당 방위는 정말 좁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상 이런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들이 많았고, 설사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랬기에 현재 경찰관들이 이런 자조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총을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요. 아니, 내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쏜 뒤에 그 뒤 법적 책임하고 인사상 불이익하고 민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된다면 어느 경찰관이 주저없이 총을 쏠 수 있겠어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력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칼부림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당시 경찰청장은 총기 사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치안 대응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현장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이끌어내지 못했다 합니다. 왜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총기 사용 요건을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추상적인 요건 판단 문제에 있어서는 들어가 버리면 그 추후에 재판 가서 종국적인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판단을 종국적으로 확실하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불안 요소가 되잖아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요건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요건 중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한 개 정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보면 경지법 10조에 4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총기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여기 추상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 흉기를 버리라, 3회 이상 경고하고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항거할 때라는 객관적 요건 플러스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정을 할 때 요 추상적 요건을 탈락시키고 요 요건만 놔두면 오히려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3회 이상 흉기 버려라 하는 명령이나 항복해라 하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항거할 때 나는 구체적 요건만 나가도 돼요. 객관적 요건만. 그래서 요 요건만 놔두고 일단 총기 사용이 가능하게 해주고, 다만 총기를 사용할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서 많은 안전장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기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다만 총기 사용할 때 대퇴부 이하 무력하는 방법으로 총기를 사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내가 일단 총 쏘는데 나중에 사후에 재판 가가지고 법관 앞에서 이런 초상적인 요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판단이 위험성이 되잖아요. 그죠?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규정을 정비해서 현장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생명이 오가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경찰관들도 자신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려면 적극 면책이 뒷받침돼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나 이분들은 물론 이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맞는데 결국 경찰관이나 공무원도 결국 직업이잖아요. 자신의 소득활동이고 직장이고 그래서 직업적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오래 유지되게 하려면 그만큼 신분 보장이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신분 보장도 확실하지 않은데 자신의 생명하고 재산을 갈아넣게만 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이 행정작용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려면 그 바탕에 적극 면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거 2021년 인천 남동구에서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흉기에 목에 찔려서 의식을 잃었고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후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 직무유기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가지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한 건 맞아요. 유죄 판단도 맞고요. 근데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시 경찰관들의 대응을 보면 경찰로서의 직무 사명감 책임감을 모두 도외시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맞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을 보면 총기가 아니라도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던 사건 맞습니다. 장구를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경찰관도 사람이잖아요. 직업적인 소명의식하고 책임감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보다 더욱 헌신적인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경찰관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경찰관이 아무리 소명의식 책임감 투철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원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그 공무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총기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다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기준을 내가 총기를 사용해도 내가 불이익이 오지 않겠구나.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범인들을 제압하고 국민의 생명하고 재산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총기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